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출 합동토론회 섭외를 맡은 이현경입니다. 지난 20대 총선과 탄핵 국면을 지나오면서 탄생했던 바른미래당, 연이은 선거 패배와 지지율 하락으로 요즘 SNS에 쓰는 말로 갑분싸, 갑자기 민심이 싸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바른미래당 전국 당원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하게 될 당대표의 역할이 정말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주최하고 위키트리가 주관하는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출 합동토론회, 앞으로 9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위기를 책임질 적임자가 누구인지 당원 여러분들과 네티즌께서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싸, 보통 이제 SNS에서 최고의 인기 스타란 뜻인데요. 인싸가 누구인지도 저희들에게 의견을 보내주시면 토론회가 끝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뵙기 전에 이번에 토론 진행 방식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요, 모든 후보들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OX 정책 검증 퀴즈를 통해서 각 후보의 전략과 자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독자분들과 당원들 그리고 네티즌들께서는 워라밸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프리터족, 현실은 쉼을 포기한 쉼터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현실의 해답은 바로 정치가 내놔야겠지요. 그래서 정치권의 역할과 해법을 제시하는 순서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오늘 후보자들께서는 반드시 제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칼같이 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룰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키트리와 바른미래당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지켜보시는 위키트리 독자 여러분, 그리고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바른미래당 당원들께서는 각 후보에게 궁금한 점을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많은 질문을 모아서 각 후보들에게 한 분씩 질문을 드리는 후보님 질문 있습니다 코너도 저희가 준비해서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90분을 쭉 지켜보시고요. 최고의 인싸를 선정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회가 끝난 후 저희 위키트리를 통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후보가 누구인지 공개하는 순서도 가질 예정입니다. 네티즌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또 만들어가지고. 네. 질문은 금지입니다. 모두 후보님께. 자, 구체적인 토론의 규칙과 진행 방식은 토론이 시작될 때마다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후보자들께서 앉으신 좌석, 발언의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약속되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어느 토론회나 있는 순서입니다만 늘 하셨던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내가 왜 바른미래당의 당대표 경선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누가 나를 불러냈는지를 1분 이내로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이준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주십시오. 예, 사실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선거권자로서의 이제 젊은 사람들 참여는 갈수록 활성화돼가지고 이제 투표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줄 수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많고요. 사실 저랑 몇 명 이름 아실 만한 그냥 김광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말고는 젊은 사람들이 정치 참여한 사람도 참 드물고, 어떤 위치에 가가지고 자기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간 사람도 참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바른미래당, 비록 우리가 제3당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젊은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당이라 생각하고, 이번에 바른미래당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젊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영호남 화합이라든지 아니면 보수와 진보의 만남, 이런 단어들로 마케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크게 와닿지 않는 키워드들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새로운 정책들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으셨고요. 다음은 김영환 후보님. 네,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당의 대표가 돼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당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고 정의당과 다르고 또 자유한국당과 달라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국민들과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은 당의 정체성이고 특징인데 그것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소통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초 덜 쓰셨습니다. 예. 다음은 정은천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네티즌 여러분이 처음 발표합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육과서 88페이지에 참달의 아저씨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참달의 아저씨가 바로 저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해남 땅에 가서 외국산 키위를 참달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해서 여러분 피부 미용에 가장 좋은 참다래가 바로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그 버려진 고구마를, 부황작물 고구마를 기호식품으로 만들어서 지금 확실한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 이 에너지로 제가 농민 출신이 처음으로 농식품 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내려가서 8년 동안 지역장도 깨겠다고 천신만고 끝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에너지로 바른미래당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바른미래당, 청년을 위한 바른미래당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발언하신 정은천 후보님이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권은희 후보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우리나라의 아주 그 골치 지역 감정을 극복하고 동서화합을 이룬 가치가 있는 당입니다. 그런데 이 당이 지금 위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KT에서 1588, 또 콜렉트콜 같은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국민을 상대로 하고 정치도 국민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제가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당은 얼렁뚱땅 리더십 안 됩니다. 그리고 받들어 리더십도 안 됩니다. 엄마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여러 가지 당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당의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네. 체질 바꾸기 위해서 새 판 짜야 됩니다. 다 쓰셨습니다. 네. 자, 네 분 하셨고요. 이제 두 분의 후보님만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태경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경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태풍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저도 다른 후보님들 비판하지 않고 같이 어깨 걸고 이 태풍을 이긴다는 의미에서 특히 우리 옆에 계신 손학규 큰형님 휴전 선언을 하겠습니다. 하루만. 어려울 때일수록 뭉쳐야 됩니다. 우리 당도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위기에 있고 뭉침과 동시에 이 위기 상황을 용기 있게 돌파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태경 용감합니다. 화끈합니다. 해운대 사이다입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하태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화끈한 그런 사이다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그 어디에서 보지 못한 청년들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하태 이번에 확실히 밀어가지고 청년들의 정말 바른 미래 정당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학규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지금 솔릭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어제 드루킹 특검이 조사 연장을 하지 않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1999년 이래 13번째 특검 중에서 조사 연장을 하지 않는 게 처음입니다. 김경수 실세, 또 송인배 비서관, 청와대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54조나 쏟아놓고 1년 동안 일자리 5,000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나라가 바뀌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나서서 우리 중도 개혁의 새로운 세력으로 국민을 통합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분의 모두 발언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조금 편안하게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할 텐데 시간들을 잘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엄격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번 순서는 사회자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여기 계신 이분들이 다 주역이셨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전신이었던 바른정당은 창당 직후에 지지율 20%를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른미래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그야말로 제3당 돌풍을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다. 한때 너무 잘 나갔던 이 두 당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모여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창당 이후에 계속 내리막길이라는 것에는 아마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심지어 광역단체장은 한 석도 못 건졌고요. 지지율도 부진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자 공통질문 나가겠습니다. 잘 나갈 줄 알았던 바른미래당 언제부터 꼬였나? 이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는 1분 이내로 물론 아프겠지만 통렬한 자신의 현실 그리고 이 바른미래당의 현실에 대한 의견, 원인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약속된 순서대로 이번에는 김영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반성합니다. 새정치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파정치 하지 않겠다. 또 공천파동 일으키지 않겠다 해놓고 그대로 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보여진 계파정치와 공천파동, 지난 총선에 있었던 김무성이 보였던 옥새파동과 비슷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다고 생각합니다. 합당을 했지만 시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나타나서 차라리 합당하지 않은 것만 못한, 차라리 국민의당으로 선거를 치른 것보다도 못한 결과를 빚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낡은 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새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부터 한 2, 3초씩 남기고 계신데 괜찮으십니까? 네. 자, 다음은 정은천 후보의 원인 분석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전주에서 보수당으로 32년 만에 당선돼서 지역장벽을 깨고 동서 통합의 아이콘으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합당을 시키기 위해서 이현주원호하고 통합포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겨서 안철수, 유승민 대표를 합당하는 주역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우리가 지역 패권을 넘어서 지역 패권을 넘는 동서통합정당으로서 또 지역을 넘어서 동서통합정당 그리고 우리 패권 이런 모든 이념을 넘어서 민생 실용정당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통합 후에 6.13 선거에서 구태의 그러한 공천 잡음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용광로의 화학적 결합을 확실하게만 하면 이러한 최고의 가치 민생 실용정당을 살려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뒤에가 말씀을 계속 하셔도 제가 끊을 거기 때문에 잘 안 들리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권은희 후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가 2월에 이제 당기 통합을 해서 다른 정리를 하지 않고 바로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강력 공천 과정에서 좀 잡음이 났는데 이건 뭐 바람소리입니다. 사실 그 가장 큰 문제는 송파을, 노원병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거의 태풍 쏠릭 이상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손학규 우리 후보님이 출마를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 이러면서 더 문제가 됐고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된 연유도 거기에서 저는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때 새누리당에서 공천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거의 데자뷰를 보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정말 저희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은 하태경 후보의 원인 분석을 듣겠습니다. 예, 우리 당이 단합하지 못한. 잠깐만요. 네, 시간 세팅 해주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당이 단합하지 못한 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일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노선상에 큰 실수를 한 게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당의 전신인 바른정당이 한때 20% 찍다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청년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18세 선거권 사실 제가 주도해서 이거를 다 합의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한국당으로 돌아간 분, 그 중에 몇 분이 이걸 가로막아가지고 18세 투표권 반대하는 정당이 되면서 완전히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또 하나가요. 한국당하고 차별하지 못한 것 때문인데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 연기한다고 했을 때, 트럼프가 연기한다고 했을 때 한국당이 막 박수 쳤잖아요. 잘 됐다고. 한국당은 어쨌든지 북미 회담, 남북 회담 이걸 파토내려고 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외교 안 보는 노선에서 한국당과 차별화를 정확하게 못한 겁니다. 그때 제가 앞장서서 이거는 대통령이 힘을 줘야 된다, 격려해야 된다. 외교 네. 안보는 초당적으로 해야 된다. 네, 후보님. 예,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손학규 후보님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당이 통합부터가 잘못됐습니다. 통합이 크고 작은 것들이 같이 합쳐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있는 걸 잘라냈어요. 특히 국민의 정당에서 호남 세력을 거의 다 제외시키고 통합을 한 것. 호남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야당이 호남이 없는 야당이 어떻게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 때 분열입니다. 공천 파동으로 양계파가 그렇게 싸우면서 우리 싸우니까 이렇게 찍어주십시오. 누가 찍어줍니까? 오죽하면은 제가 송파에 나가겠다고까지 했겠습니까?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민생 경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입니다. 우리 이제는 앞으로 민생을 찾아서 현장에 가는 바른미래당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 왜 바른미래당 꼬였는지 원인 분석 준비됐습니까? 네, 듣겠습니다. 뭐 제 앞에 줄줄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다들 뭐 공천 파동 일으킨 거 잘못되었다, 무슨 뭐 통합하면서 준비가 안 되었다, 다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그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도 밝혀야죠. 이번 과정을 보면요, 결국 아까 말했던 공천 파동도 안철수 대표가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이 많이 우리 당의 지지율을 갉아먹었다. 원래 대선 주자가 두 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정당의 지지율이 형성되었다가 그분들 중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자꾸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이 당에서는 사당화가 진행되고 비전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합리적인 지지자들이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극단적인 골수 지지자들 일부가 남아가지고 더 당을 이제 희화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요.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기대심을 갖고 있다 당을 떠났던 그런 지지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이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호남 세력을 떨쳐냈다. 이것도 누가 했습니까? 다 안철수 대표가 한 거 아닙니까? 네. 자, 다음은 원인 분석이 끝났으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팁을 하나씩 드리면 아마 정당에서 저희처럼 SNS 매체와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토론회가 아마 처음이셔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다른 후보님이 말씀하실 때 표정이 다 캡처가 됩니다. 네티즌들의 유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다른 후보님이 말씀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리액션 하시는 것도 당원뿐만 아니라 네티즌 분들한테 아주 뇌리에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하시는 것보다 그 표정이 많은 얘기를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런 건 또 사랑받는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의 두 번째 공통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웃으면서 말씀하시긴 좀 어렵겠네요. 위기의 바른미래당 뭘 해야 하나로 정했습니다. 역시 각 후보들께는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간단 명료하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제 옆에 있는 정은천 후보부터 준비가 됐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지 딱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온 지 딱 2년이 된 정치 소년입니다. 정치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프레임이 뭐냐면 경상도 전라도의 지역장벽, 그 다음에 보수 진보의 이 양갈, 그 또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완전히 양극화 되어가지고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른미래당이 그걸 다 뛰어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동서통합정당을 만들겠다. 또 이념적인 보수 진보를 넘어서 민생 실용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과거가 아닌
미래당으로 가겠다. 얼마나 좋은 최고의 가치입니까? 이 최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뭐 저 같은 벤처 농업인 출신이 만들어낸다고 하면 국민의 지지는 크게 올라갈 것이고 우리 바른미래당이 수권 정당으로 되고 청년들이 가장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권은희 후보. 네. 일단은 저희 당 서로 이 갈등의 골이 좀 깊어 있는데 화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화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이 어떤 소통과 서로 섞여야 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를 만들 거고요. 사실 저희 당 화합이 청와대 김앤장 원팀 만드는 것보다 전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좋은 정책이나 또는 이슈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크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양당의 우수한 인재를 같이 묶어서 원외 상임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사무처를 벤처처럼 수평적 조직으로 만들고요. 업무도 간단하게 단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벤처 정당 또 네. 좋은 정책 알겠습니다. 정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해법 하태경 후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년들 미래의 어둠이 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특권이 일자리 특권입니다. 다른 말로 일자리 철밥통입니다. 한번 대기업에 취직하면 평생을 보장받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되면 평생을 보장받습니다. 과거처럼 일자리가 넘쳐날 때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지금은 일자리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 철밥통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사회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철밥통 모두 다 없애겠다. 이게 제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철밥통도 없어져야 됩니다. 평생 시험 한번 잘 쳤다고 평생 신분이 보장되는 이런 특권 대한민국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바른미래당 무엇을 할 것인가를 손학규 후보에게 듣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우선 통합해야 합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했습니다만 이제 화학적인 결합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모두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당에서 적극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계파 정치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자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른미래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다고 하는 신뢰를 줄 때 그때 국민들이 바른미래당을 바라보고 또 정치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손학규 후보의 해법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정당에 청년들이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려면요, 제도를 이제 인재 선발이나 이런 제도를 공정하게만 가져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표현해 볼게요. 공무원 시험 보는데 아시겠지만은 나이 제한 없습니다. 나이 60대신 분들도 국공무원 시험 보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시험 보려고 합니까? 왜냐면 거긴 그래도 시험이라는 공정한 룰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참여해서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영역들이 있어가지고는 특히 정당만 해도 보세요. 지금 이준석 정치자들이 있어가지고 저 처음에는 무슨 뭐 무식하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난 많이 받았지만은 요즘은 어리다, 경험을 더 쌓고 와라, 뭐 이런 얘기만 듣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런 말들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은 젊은 사람의 진입을 차단하는 사실 그냥 유리장벽이에요. 제가 나중에 그럼 경험과 경륜을 더 쌓는다? 뭔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있다 보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쟤는 닳고 달아가지고 신선하지 않아 이러면서 정치하지 말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핑계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당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영환 후보의 해법을 듣겠습니다. 예, 싸워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관행, 또 잘못된 생각,
그런 적폐와 싸우는 일에 저희가 소홀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위한 싸움, 또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의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가 잘못되었을 때는 진보와 싸울 수 있어야 되고, 보수가 잘못되었을 때는 보수와 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국민의 편에 서서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한국당보다 어떨 때는 국민을 위해서 더 보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가차없는 비판을 할 때 자유한국당보다 더 보수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바른미래당이 주최하고 위키트리가 주관하는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출 합동토론회 유튜브와 페이스북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이실 텐데요. 제가 예전에 선거 토론을 보면 이 편말 하나로 뉴스가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 편말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의 당대표의 자격이 있는지 누리꾼들과 당원들께서 아마 판단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당대표 자격 검증 OX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앞에 지금 OX가 있으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드실 때도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본인이 보시는 대로 드시지 마시고요. 누리꾼들과 당원들께서 보실 수 있는 쪽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OX 편말을 제가 드리는 질문에 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30초씩 내가 왜, 아까보다 훨씬 짧습니다. 30초씩 내가 왜 O를 들었는지 X를 들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 O도 아니고 X도 아니다. 가운데 드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지금까지. 저희 이번엔 안 드시는 것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선택지가 있으시니까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럼 난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왠지 이유를 30초 안에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총 5개의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질문은 딱 3명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 예, 진행하는 저와 PD와 작가님 딱 3분밖에 모르는 질문이기 때문에 순발력을 볼 수 있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20년 총선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정계 은퇴 논란까지 일었던 안철수 전 대표 차기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 O. 안 된다, X. 준비되셨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 차기 총선에 출마해야 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안 드신 분이 3분이나 계시는데요. 그러면 안 드신 분부터 질문을 드릴 텐데 이유를 듣기보다 오늘은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서울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30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독일 안 가고 서울에 남았는지에 대한 의견 30초? 네. 자, 그러면 김영환 후보님부터. 예, 안 드셨으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를 필요로 할 때, 부를 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섣불리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제가 듣기로는 먼저 독일로 가기 위해서 사전에 답사 차원의 독일을 방문했지만 최근에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권은희 후보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방송 관계상 오디오가 선명하지가 않아서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면 30초. 네. 위로 올려서 달면 될 것 같아요. 네. 30초를 드릴 테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독일을 가고 안 가고는 일단 뭐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또 자기 근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도망을 갑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동영상 잠깐 봤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호닥닥 내려와서 가는데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저 궁금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손학규 후보님께서도 팻말 안 드셨죠? 그래서 제가 손학규 후보님께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왜 독일을 안 가고 서울에 남았을까요? 의견 듣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제 곧 독일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어제 거기서 무슨 미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벼랑간에 기자를 만나니까 뭐 기자 만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으로 피했겠죠.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독일에서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또는 미국이나 세계를 다니면서 본인의 성찰과 미래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뒤에 정치에 복직할지 국회의원 나올지 알겠습니다. 대통령으로 나올지 그 네. 뒤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후보님들의 발언이 많은 기자분들의 관심을 사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하태경 후보님은 나오지 말아야 한다 드셨죠? 나와야 된다 총선에 그 이유를 30초 동안 듣겠습니다. 제가 나오게 만들 겁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 많은 성찰과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실제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국에 나가서 세계 선진국은 무엇을 하고 있나 이거를 볼 겁니다. 그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을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드려야 되고 총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회의 중심이 돼야 그걸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정은철 후보님께서는 의견이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시죠? 저희가 30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이라는 세월은 아주 깁니다. 충분히 성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번에 드루킹에서 보다시피 MB 아바타로 거의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망쳐놨습니다. 그러나 제가 통합하면서 안철수 대표를 보면 정말로 그분 굉장히 영혼이 맑은 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성찰을 잘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아주 소중한 자산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준석 후보는 역시 나와야 된다. 나오면 안 된다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나와야 된다가 아니라요. 나오려고 할 겁니다. 나오려고 할 거고요. 저는 나오실 거면은 제발 노원병에 또 이제 기웃거리지 마시고 원래 본인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가가지고 어려운 선거 치르세요. 이제 자숙 성찰하고 나면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실 거면요 부산에서 괜히 또 하태경 의원님 지역구 가가지고 괴롭히지 말고. 네, 지역구. 그러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털을 닦으면서 진심으로 부산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은. 과거에 가서 뭐 호남의 사위니 어떻게 이렇게 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지역 기반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그랬을 때 진짜 정치인의 안철수로서의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OX 퀴즈가 첫 번부터 후끈, 네. 아마 모든 이슈를 선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번째 OX 퀴즈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아마 후보자님들께서 보셨으니까 네, 어떤 내용인지. 뭐요? 네, 제가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네. 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의견들이 네티즌들이 많이 올려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SNS로 진행되는 토론이라 좀 생경하실 수는 있는데요. 예. 편안한 표정으로 해주셔야지 누리꾼들께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너무 치열한 표정이셔가지고요. 마음 편안하게 토론을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OX 괜찮으시죠? 네. 저도 이제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OX 퀴즈 질문 나가겠습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내의 정계 개편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합보수 야당 건설을 위해서 재창당 수준의 야권 리모델링을 깊이 고려하고 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선 전에 반드시 야권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 O 아니면 X. 정계 개편이 야권을 위한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아니다가 두 분이시고 맞다가 네 분이시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손학규 후보께서 정계 개편의 중심에 서겠다고 늘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손학규 후보부터 얘기를 들을 텐데요. 요걸 표시를 계속 들고 계셔 주셔야 누리꾼이나 당원들께서 아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손학규 후보님께 의견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우리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총선에 이기는 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의 내부 정돈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중도 개혁의 통합정당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30초가 아니라 1분이네요. 30초입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러면 제가 재량으로 10초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많이 끌었으니까 10초를 재량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말씀하십시오. 바른미래당이 중도 개혁 정당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지금 그 진보적인 그 합리적인 진보와 네. 개혁 보수를 통합해 나가는 정계 개편을 해 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후보님들께 30초가 아니라 40초씩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나중에 주위에 가서 나는 그게 참 마음에 안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표시하십시오. 괜찮으시죠? 그럼 제가 40초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찬성 표시하신 권은희 후보께는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제가 달아드리고 네, 말씀을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 같으면 2020년 총선 전에 반드시 이제 그 야당이 통합이 되거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선거구제로 정계 개편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때는 굳이 그 야당이 통합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 당이 자력으로 어떤 지지율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초 덜 쓰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역시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표현해 주신 김용환 후보님께 4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같은 참혹한 선거는 이제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선거에 나간 사람들이 무참하게 전멸을 당한, 몰살을 당하는 이런 선거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3당의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제2의 지지율을 갖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세력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통합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득권을 버리고 제3지대에서 정계를 개편해서 다음 총선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시간을 안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께도 저희가 40초를 드리겠습니다. 정계 개편 왜 필요한지 설명 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행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굉장히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인사들이 보수의 가치를 많이 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들과 정치하기 진짜 싫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보면은 어떤 분이 하신 명언인데 아무리 한국과 일본이 서로 사이가 안 좋다더라도요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일자리 문제나 아니면 경제 문제 다루는 걸 보면요 거의 외계인 수준이에요. 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이분 같은 걸로 갑자기 국민들이 현혹하고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다 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조금만 바뀔 의지만 있다면은 연대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노회찬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이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태경 후보, 정은천 후보 두 분이신데요. 그러면 제 오른쪽에 있는 정은천 후보께 저희가 40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은 벤처 정당으로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승자 독식의 소선거에 의해서 지역은 경상도 전라도는 아니고 이념은 진보 보수로 서로 싸우고 왔습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정당, 동서통합정당, 민생실용정당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정당이 된다고 하면 지금 양극화된 그 정당이 아닌 국민 속으로 진짜 민생을 위해서 들어가는 정당을 만들어서 나간다고 하면 양쪽에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우리 쪽으로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태경 후보님께 40초를 드리겠습니다. 정계 개편이 먼저가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확장, 강화가 먼저입니다.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을 이기면 지지율 20% 이상을 찍으면은 한국당은 스스로 분열되어서 깨집니다. 민주평화당도 없어집니다.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확장, 흡수 확장이 되는 것이지 이게 정계 개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의 노선을 분명히 해서 바른미래당 중심의 야권 흡수 통합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3개의 OX 퀴즈가 남아있습니다. 표시하시고 발언하실 때 본인의 그 표시 편말을 들어주시면 아마 누리꾼과 당원들께서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아마 엄청난 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좀 곤란하실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 요즘 최저임금이 최대 이슈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면서 물론 그땐 다른 당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바른미래당 소속이시죠.
그 두 후보의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대선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차기 당대표 후보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O. 아니다. X. 자, 준비되셨으면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화면에 보니까 다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혼자 O를 외롭게 드신 손학규 후보님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대5의 상황인데요. 내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손학규 후보님께 이번에는 약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 또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 이것은 우리 정치의 목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안에 10,000원을 만들겠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10,000원을 올리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 모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10,000원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다른 분들께서는 다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유를 설명하셔도 좋고 대안을 설명하셔도 좋고 30초씩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태경 후보 다음 발언 전해 주십시오. 최저임금 10,000원 실제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룰 게 없어요. 주유수당 포함하면요 벌써 10,000원을 넣어놓고 최저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받는 임금이 중요해요.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하게 올리니까 다 지금 실업 대란이지 않습니까?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3년간은 최저임금 동결해야 돼요. 5년 동안 올릴 임금을 이미 다 올려놨습니다. 예. 자, 다음은 권은희 후보 반대 의견 표하셨죠? 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어떻게 올리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충분한 어떤 검토 없이 목표가 거기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와는 달리 도리어 더 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지금 발생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운천 후보도 역시 반대 의견을 표하셨는데요.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말 최저임금 올려야죠. 그러나 모든 실물 경제에서는 속도, 시간, 절차, 순서가 촘촘하게 마련이 됩니다. 최저임금도 업종별, 지역별로 나눠야 합니다. 사실 5인 사업장 이내 편의점이나 숙박업소 이런 걸 꼭 최저임금으로 통제를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고 꼭 정부가 통제해야 할 때를 통제해야 되는데 뚝딱 그냥 10,000원 이게 되겠습니까? 자, 다음은 김용환 후보, 이준석 후보 두 분 남으셨는데 각각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후보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인데 약을 쓸 때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고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체질,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게 되면 고용 파탄으로 연결되고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공약을 고집하지 말고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아까 얘기한 직능별 또 지역별로 또 사업장 규모별로 네, 알겠습니다. 해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께도 역시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뭐 직군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서울에 사시는 분, 부산에 사시는 분 생활 비용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직군별로 업무 강도도 다릅니다. 저는 아까 손학규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저녁이 있는 삶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지금 강하게 이제 최저임금 정책, 정부의 현 시점의 정책에 동의하게 되면요. 저는요, 저녁만 있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도 전부 다 집에서 지낼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여긴 브레이크를 좀 걸고 속도 조절할 필요 있다, 이 정도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른 후보님들께서 오케이 하시면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10,000원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적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0,000원입니다. 그거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앞에 저희가
요즘에 일회용품 사용 때문에 다들 말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통을 텀블러로 준비해달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목이 타시거나 속이 상하시면 한 잔씩 드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바른미래당 넌 누구냐 이런 주제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바른미래당은 지난 1월 창당 선언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 정체성과 관련돼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결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당이라고 당 정체성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이견을 드러내면서 같은 집 식구 맞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화학적 결합을 하긴 한 건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중도 성향의 개혁 정당이다. 동의하시면 O, 아니다.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X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른미래당은 중도 성향의 개혁 정당이다. 하나, 둘, 셋. X, O.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 X를 드신 두 분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었어요. 안 드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견 듣고 하태경 후보님 듣고 나머지 동의하신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준석 후보부터 30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바른미래당은 야당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모든 이슈들은 대부분 지금 굉장히 이념적으로 경도된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정책에 반대할 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이런 보수 이념 정체성이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저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사실 보수 진보 얘기하는 거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권 하에서는 철저한 보수 정당이 되는 것이 오히려 존재감 부각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 방향이라고 봅니다. 보수 정당,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은천 후보께 역시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왜 반대하셨는지 의견을 말씀 주십시오. 그 중도 개혁이라는 건 보수와 진보 프레임 속에 넣어가지고 해서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래정당은 우리나라의 축이 되는 자유시장 경제, 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70년간 우리를 안전하게 했던 한미동맹이 그 세 개 축이 제대로 동의하느냐, 거기에 맞는 분들이 모이면 바로 그게 정체성이라고 보고 이 나라의 축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미래로 나가는 정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딱 찔러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태경 후보는 O도 아니고 X도 아니다 라는 의견을 보여주셨는데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고요. 저는 바른미래당이 사이다 정당, 이게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중도, 보수 사실 구태예요. 옛날식이고 막힌 곳을 시원하게 통통 뚫어주는 이런 사이다 정당으로 돼야 우리 젊은이들 표를 모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정체성은 뒷북 정당이 아니라 선빵을 때리는 정당이 된다. 우리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서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정당이 아니라 네, 30초. 네. 자, 나머지 세 후보, 김영환 후보, 권은희 후보, 손학규 후보 세 분께 저희가 의견을 드릴 텐데요. 먼저 김영환 후보, 중도 성향의 개혁 정당이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중도 보수 진보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분열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편, 이것이 정확한 우리 창당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편이 하나는 있어야지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개혁보다는 중도 통합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극단을 배제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정당, 정치, 이것이 우리 당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권은희 후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사실 보수 진보 스펙트럼이 딱 이거다라고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수는 지키고 진보는 터뜨리고 본다는데 우리 당은 지킬 거는 지키고 터뜨릴 거는 터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 이 개혁 정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특활비 폐지도 우리 당에서 제일 먼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알겠습니다. 판단할 것인가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손학규 후보님께 30초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분배 정의와 생산 성장이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에 목이 메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 성장을 위한
그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는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중도지 중간 노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격검증 OX 퀴즈 마지막 OX입니다. 다음은 또 여러분의 주도권 토론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 당과 관련된 참 결정하기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출범 당시에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3분이 그 거취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이상돈, 장정숙, 박주연 세 의원은 소속은 바른미래당입니다. 그러나 활동은 민주평화당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기 당대표가 되신다면 출당을 요구하고 있는 비례대표 3인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상돈, 장정숙, 박주연 의원 비례대표 3인의 출당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O? 아니다. X.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다 4분이 반대, 1분이 찬성, 그리고 김영원 의원은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찬성한 이준석 후보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주십시오. 저는 정치인이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바른정당 창당했을 때 우리 당의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김연아 의원님이 비례대표인데 우리랑 뜻을 같이 한다 했을 때 당연히 비례대표도 그렇게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렇게 세 분이 토라진 거는 안철수 대표가 상의도 안 하고 이제 그 정치적 행동들 했기 때문이고요. 제가 당대표 되면요, 저 이상돈 교수님 잘 압니다. 가서 얘기해가지고 설득하는 게 첫 번째 단계죠. 네. 자, 다른 의견을 표현하신 김영환 후보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김영환 후보께 30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세 분이 당에 협조를 하지 않고 실제로 민주평화당에 간 것은 이 합당 과정, 이 지금 우리 두 당이 합당하는 과정에 상당한 이견과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해서 당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손학규, 하태경, 권은희, 정은천 후보 4분께서는 의견이 같으셨는데요. 이번에는 제 왼쪽에 계시는 손학규 후보의 의견부터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후보께 제가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뜻은 압니다만 이것은 정치 제도의 문제이고 비례 국회의원 제도의 문제입니다. 내 뜻이 이 당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탈당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당 대표가 되면은 이분들을 설득을 해서 다시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태경 후보도 같은 편말을 드셨는데요. 하태경 후보께도 역시 30초를 드리죠. 그렇습니다. 저는 김연아 의원이 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의원이 출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탈당을 해서 왔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정치인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민주평화당은 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게, 조배석 의원이 과거에 본인의 의원직을 내려놓고 열린 우리당을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에서 열린 우리당.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세 분은 국민의당 네. 안철수를 보고 알겠습니다. 된 겁니다. 네. 안철수가 여기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권은희 후보께도 역시 30초의 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과 비슷하고요. 비례대표는 당의 지지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면은 그냥 본인이 놓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유권자들의 그 어떤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혼동하면 안 되고요. 사실 뭐 놓고 나가면 네. 기다리는 사람도 네, 많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 자, 끝으로 정은천 후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당의 뜻에 따라 이렇게 비례대표는 당선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을 박차고 나가려면 자기가 나가야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번 당대표가 되면 그분들이 나간 이유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우리 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꼭 찾아내는 것이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분들이 우리 당이 제대로 나가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한다면 나갈 이유가 없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곤혹스러운 질문이 있었을 텐데 5가지 질문에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그런 화끈한 모습에 대해서 누리꾼들과 저희 독자들도 아마 많이 댓글을 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 각자 SNS로 질문이 있습니다 코너를 저희가 잠시 후에 진행을 할 테니까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 오늘 인싸를 선정할 겁니다. 이 인싸가 뭐냐면 인기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웃사이더의 반대말인데요. 저희가 오늘 최고의 인싸를 선정해서 토론회가 끝나고 난 후에, 차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바른미래당이 주최하고 저희 위키트리가 주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출 합동토론회 유튜브와 페이스북 생중계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저희 위키트리와 바른미래당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공동 키워드는 바로 청년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 독자들은 많은 청년들이 뉴스를 저희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그 젊은 청년들의 어려움과 힘든 걸 정치를 해결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다른 토론회와 다르게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서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들이 제안하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앓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해법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비전 토론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각 후보들께 저희가 사전에 청년 시절의 사진을 좀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본인들의 청년 시절 한번 되짚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시대 청년을 위한 후보님들만의 제언을 1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낫게 하고 위로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주시고, 다음에 총 5분의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은 후보님께 자유롭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혼자 본인 말씀 5분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상대를 지목하셔서 토론을 하셔야 되고, 상대방한테 10초 주시고 답변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토론의 첫 번째 후보는 바로 권은희 후보인데요. 저희가 시간을 1분 드리겠습니다. 청년 시절의 사진을 보여주시고, 네, 좀 보여주시면 지금부터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와 1분을 말씀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사진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권은희 후보께서는 여성공학도로 청년 시절을 보내셨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여성공학도로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저는 이 진학을 할 것인가 취직을 할 것인가 이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에게 어찌 보면 좀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요. 제가 졸업할 때는 한 사람이 취직도 여러 군데 돼서 어디를 갈 것인가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포항제철 포스코에 합격을 했고, 또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희 어머니는 대학원을 가라, 아버지는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취직해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취직하는 날짜에 그냥 집에서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네. 몇 살 때 사진이십니까? 이거요.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네 가슴에 놀러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취업하냐 진학하냐를 고민해도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미안하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1분을 드리겠습니다. 1분을 드리는 동안 그렇다면 권은희 후보만의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걸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뒤에 준비하신 거 PPT를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본인 브리핑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음악부터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G.O.D의 길이라는 노래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지금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전공을 살려야 되나,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되냐, 아니면 취직을 해야 되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창업을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퍼스트 무브로 나갈 수 있는데 도전이 굉장히 부족한데 우리 당이 앞으로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전을 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미래, 우리 당이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입니다. 청년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마 다른 후보님들도 타 후보님의 젊은 시절 사진은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권은희 후보가 생각하는 20대 청년들의 고민과 바른미래당의 역할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지금부터 권은희 후보와 나머지 5분들께서는 상호 토론을 하십니다. 주도권은 권은희 후보님께 제가 5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도권은 권은희 후보께서, 다른 후보들도 똑같이 진행이 되십니다. 후보께서 하시고 상호 토론을 5분 동안 진행하십니다.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주도권은 권은희 후보께서 갖고 계시고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만 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타이머가 6분 찍혀 있는데 1분 남을 때까지 5분 동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은희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영환 후보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그 공무원 시험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사실 많이 보잖아요. 뭐 경쟁률이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실 올바른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답답하고 참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산업공상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사, 변호사, 또 공무원, 또 교사 이런 데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줄을 서고 있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좋은 직장이 없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산업공상에서 상공농사로 바꿔야 한다. 상이 제일 중요하고 공, 농, 사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창업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청년들이 그런 갈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 하태경 후보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젊은 시절에 그거 안 해보면 전 평생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전해봐라. 용기 내서 해봐라. 그리고 국가가 그걸 도와주는 게 국가지, 취직 시험 한번 잘 쳐가지고 평생 철밥통 보장받는 그런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청년들의 꿈을 모두 앗아가고 있고 공무원 시험 10년 준비해서 10년 경력, 이력서에 한 줄도 못 씁니다. 젊은 청춘이 다 날아갑니다. 공무원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 빨리 바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은 좋긴 좋은데요. 사실 우리 먹구멍이 포도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사회인으로서 생계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부를 이제 축적하고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손학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요, 일단 손학규 후보님, 문성합니다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문성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뭐죠? 아시는 후보님 계세요? 죄송합니다. 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문성합니다입니다. 지금 졸업하고 이 어떤 취업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요, 문과가 이 자기 전공을 전공으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한 80%, 그리고 이제 이공계 쪽은 60%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학규 후보님 경륜 많으시니까 우리 사실 문과를 졸업한 학생들도 취직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문과하고 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과가 제대로 돼야지 나라가 된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기술 산업 공업이 발달하고 또 농업이든지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에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서야 된다. 이런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세상 사람들이 어디 꼭 그렇게만 됩니까? 공대를 갔다가도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문과를 가기도 하고 하는데, 문과를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든지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자기 뜻대로 펼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은 국가의 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준석 후보한테 또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은 우리가 청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 또는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이준석 후보는 아주 독특하게도 정치계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정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 경험을 갖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잠깐만요. 이렇게. 예. 다 쓰셨습니다. 시간을. 그렇습니까? 그럼 답변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인식능력이 돼버렸어요. 네, 이게 6분으로 돼 있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네. 네. 작전이었어. 네. 이준석 후보님도 10분 더 주시죠. 네. 10초. 10초? 이준석 후보님 10초라도 쓰시겠습니까? 쓸게요. 네, 그럼 10초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예, 제가 조기 졸업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제가 정치하기 전에 회사만 중소기업에서 5년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그런 지점에서는 자유롭다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보셨죠? 5분을 적절히 지혜롭게 잘 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은 하태경 후보님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하태경 후보님의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사진인데요. 네. 하태경 후보님은 저는 갈수록 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비해서 지금. 아니, 아까 평가는 좀 달랐는데요. 후보님,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처음에 하의원님을 탈북자 출신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예. 그렇죠?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하셔서 그 젊은 시절 사진과 관련해서 예, 사실 제가 탈북자라는 이야기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V 나와서 북한 이야기를 너무 잘하니까 네. 북한 출신이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연변에서 좀 오래 살아서 촌스럽고 또 생긴 건 좀 촌스럽고 죄송합니다. 북한 분들이 촌스럽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대기업 생활을 하기 전에 중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탈북자들 수백 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생활을 한 4년 하다가 그 탈북자들 고통받는 게 너무 이게 자꾸 뒷목을 잡아서 북한 인권운동 하려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미국 가서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가서 사진입니까? 그래서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양반 노르웨이 전 총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데빅이요. 자, 다음은 그래서 하태경 후보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청년 시절에 하셨던 것 같은데요. 20대 청년들에게 하태경 후보가 해주시는 제안 앞에 만들어 오셨죠, PPT. 예. 네, 고민이 무엇이며 바른미래당에서 그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는 1분을 드리도록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북한 인권운동하면서 먹고 살려고 미국 가서 제가 펀딩을 했습니다. 60만 불 펀딩을 해가지고 대북 라디오 방송을 차려가지고 직원들 30명, 뭐 크진 않지만 월급 주고 이렇게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기 하고 싶은 걸 일단 도전해라는 말씀, 그런 격려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 왼쪽 사진은 영화 방가방가인데 이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잡는 게 너무 어렵다, 그 영화입니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부탄 방가라는 이름의 부탄 외국인으로 위장 취업을 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영화가 바로 방가방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기성세대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박탈했다, 일자리를 박탈했다. 기성세대들은 일자리 철밥통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한번 들어가면 평생을 보장받고 민노총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자기 임금 올려달라, 알겠습니다. 복지 올려달라 그러고.
1분 안에 브리핑. 아까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게 네. 두 가지 욕심을 부리시는 바람에 두 개 다 사진이 안 되더라고요. 초점이 약간 흐려지는 네. 작전 실패인 것 같습니다. 네, 실패인 것 같습니다. 그 준비하신 거 얼짱이라 불리는 사나이 그 사진만 한번. 네. 이거 놔두고. 네, 저거 본인 사진은 놔두시고요. 그거만 좀 네. 보여주세요. 네. 예, 독자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5분의 시간을 하태경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대편 답변 시간 반드시 보장해 주시고요. 네.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본인의 의견을 근데 5분을 다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상호 토론을 5분 드리겠습니다. 시계는 6분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1분 남을 때까지 하태경 후보의 주도권 비전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권 후보님은 일단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고 그다음 꿈을 신어야. 저는 이게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아하. 생계를 위한 일자리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좀 전에 철밥송 다 없애야 된다.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 보장됐지만 지금은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 인공지능이고 때문에 일자리에 있어서만은 일자리 공정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 공정성을 해치는 게 바로 철밥통이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일단 대기업 정규직 저는 이거는 정규직 비정규직 다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정규직은 뭐냐면 해고가 쉬워야 고용이 쉽다. 지금은 해고가 안 되기 때문에 고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용해놓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못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해고가 잘 돼야 고용이 잘 되는데 대기업 정규직은 못 자르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 해고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대기업의 해고의 자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OX로 대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일단은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가면요, 직업이 있는 게 직장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필요하면은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그 프로젝트 끝나면은 다음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일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전문적 직업을 가지는 게 앞으로의 어떤 우리 직업 세계라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모두 다 계약직을 정규직화 시킨 거는 무척 잘못됐다. 계약직을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개선해주고 임금이나 이런 걸 비슷하게 해주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정규직화 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정우천 후보님께. 그래서 저는 계약직은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계약직이 좀 평등한 대우를 보장해줘야 된다. 그건 뭐냐? 일자리가 안정돼 있으면 월급을 작게 주고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대신에 월급을 많이 줘야 된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자동차 회사에 왼바퀴 오른바퀴, 왼바퀴는 정규직인데 오른바퀴는 비정규직이고 이 왼바퀴 정규직은 일자리도 안정돼 있고 월급도 2배로 받아요. 오른쪽은 비정규직인데 월급도 반이에요. 복지도 반이고 그래서 그럴 때는 왼바퀴 정규직은 월급을 반으로 주고 오른바퀴 비정규직 월급을 2배로 올려줘야 된다. 여기 이런 접근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지금 비정규직 제로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는데 그 뚝딱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그게 제일 문제죠. 오른쪽과 왼쪽이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그 월급이 반토막 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든 균형을 맞춰서 올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노마드 시대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다, 뭐 정규직이다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오픈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이 경직화가 되니까 철밥통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프랑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노동의 유연성을 통해서 청년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려고 하면 노동의 유연성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그렇죠. 우리 김 후보님, 네덜란드 노동부 장관이 작년에 왔습니다. 제가 환노위 소속의, 환경노동위 소속이어서 네덜란드 인구가 아마 수백만 될 거예요. 우리가 5천만인데 네덜란드는요 매월 새로운 일자리가 거의 8만 내지 10만 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번 달에 5천 개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80만에서 100만 개 일자리가 생긴대요. 이유가 뭐냐니까 이게 쉬운 해고를 하니까 기업들이 해외로 안 나간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고가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다 외국 나갑니다. 고용하기 쉽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외국 안 나가면 훨씬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젊은이들도 훨씬 많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10년 동안 시험 치느라고 자기 청춘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고용 강국인데 그 비결이 해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욕 덜 들은 말로 노동의 유연성이고, 저는 돌직구로 욕먹는 거 각오하고 해고의 자유라는 말을 쓰는 건데, 김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딴 생각하시고. 네, 지금 옐로우 카드. 김 후보님께 아까 축하드리셨거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이 우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초를 더 드릴까요? 10초. 다 괜찮으시죠? 10초. 예. 그 어려운 문제를 10초에 답하셔야 되는데 1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도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도권 들어올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하태경 후보님 옆에 계시는 손학규 후보님의 순서인데요. 사진을 준비해 주셨죠? 네. 자,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손 후보님 그 사진 설명을 잠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본인이 계신 거 맞죠? 제가 30살 때 도망 다닐 때 남산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요 뒤쪽에 보면 조그만 택시가 보이는데 그게 이제 새나라 택시예요. 새나라 택시요, 부모님. 예. 아, 지금 희귀본인데요, 지금 저희가 보시는. 아마 저희 독자분들은 새나라 저는 사실 젊을 때 사진이 없습니다. 1975년, 73년에 청계천에 들어갈 때 혁명가는 사진이 없다 그래갖고 젊을 때 사진을 다 태워버렸는데 이건 그 뒤에 사진입니다. 네. 도망 다닐 때 합정동에서 철공소에서 일을 할 때 이게 변장을 한다고 저 선글라스를 끼고 좀 멋있게 입었죠. 우리 집 사람도 이렇게 파리잔느처럼 이렇게 입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도망을 다니면서 알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 저희가 너무 집중돼서 보는 바람에 후보님 저 사진이 변장한 사진이라는 거 그리고 후보님께서 운동권 출신이셨으니까 사진이 없다는 말씀을 저희가 또 새롭게 알고 이거는 제가 이걸 이거 어떻게 얻었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남산공원에 스냅 사진사들 있잖아요. 사진 폴라로이드 사진을 받아갖고 이걸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핸드폰 시대에 듣는 진짜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던 손학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청년들의 지금의 고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이것 부분은 꼭 해결해 주고 싶다. 방법에 대해서 1분 동안 고민과 해법에 대해서 브리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청년들에게 결혼도 없고 아이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이런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모아져서 이제 뭐 3포 시대다 5포 시대가 아니라 아예 다포 시대다 5포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의 아주 커다란 과제입니다. 또 하나 콜라보. 요즘 양희은, 성시경, 태진아, 강남 이런 사람들이 같이 노래를 만든다고 하죠. 장노년층과 청년층이 함께 노래를 해서 많은 히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노장청 조화의 시대의 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콜라보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손학규 후보님께 시계는 6분입니다. 후보님 1분 남을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5분의 시간을 드리고 질문을 하셔도 되고 또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 안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5분의 시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문득 이 뒤에 얘기입니다만 정치를 할 때 당시에 제가 신한국당인가 한나라당 대변인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을 상당히 크게 비판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당의 대변인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에서 돌아와서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새천년 민주당이죠. 새천년 국민회의인가 창당을 하고 경기에 복귀를 했을 때 여당의 대변인으로 아주 심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그 뒤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평화 전략,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걸 보고 상당히 존경을 하고 세배도 가고 또 그 뒤에 찾아뵙고 존경하는 분이 됐습니다만 그때 왜 내가 아무리 당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판을 했나 하는 것들이 그 뒤에 좀 가슴 아픈 이런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저는 지금 콜라보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이건 음악의 세계고 연예의 세계입니다만 정치의 세계에도 이제 노장청이 함께 협조하고 또 사회를 젊은 사람들의 패기 또 장년 노년층의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은 사회가 발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기서 아주 패기의 상징 이준석 후보께서 노장청 협력의 시대 이런 데 대해서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저는 노장청 협력의 시대에서요. 다들 각자의 입장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노장년층이 과거보다 젊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원기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 청년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당장 우리가 직면인 정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청년을 배려의 대상자로 삼아가지고 너희는 약하니까 우리가 청년 비례대표 한 자리 정도 주겠어. 이런 식으로 정치에 그냥 맛만 보게 이렇게 했었는데 손학규 대표님께서도 정치에 젊은 사람들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으니까 저는 손학규 대표님이 정치에 입문하신 계기도 결국엔 어떤 통 큰 정치인의 결단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세상이 좀 변했지만은 그런 좀 통 큰 개방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우리가 항상 그런 배려의 위치로서의 청년, 여성, 장애인 이런 걸 배려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공정 경쟁을 통해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가 있다면은 당연히 그거는 청장년, 노년층까지 조화가 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에서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이러는 노력은 상당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이준석 후보께서는 내가 대표가 되면은 청년위원회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위원회도 청년과 여성이 단순한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워낙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기회의 창을 더 넓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정치에서 적극적인 면으로 동의하고 찬성을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청년위원회나 여성위원회 방식이라는 거 지금 이렇게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일반적인 청년, 그러니까 정당에 공감하고 싶은 청년들은 오히려 청년위원회나 여성위원회 같은 특수조직에 들어가서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본인들과 삶이 맞닿아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특권층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더 참여하기 간편한 형태로 개편돼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청년위원회나 여성위원회를 좀 개편하자는 취지에서 없애자고 한 거지. 발전적 해체를 얘기한 것이고 저는 그 틀에서 정당 개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야심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은 우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저도 삼선했을 때 당 대표 되겠다고 도전을 했다가 물론 안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당 대표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자극을 통해서 당을 개혁하고 개혁하는 세력을 넓혀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물론 그 당의 체제 개편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위치에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해서 조화를 이룬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없지만 안 되겠습니다, 지금. 네, 자진 앞서셨습니다. 자, 손학규 후보까지 저희 비전 토론 진행을 해봤고요. 어린 시절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의 사진을 보면서 이준석 후보가 생각하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 우선 듣겠습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네. 지금 사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네, 이게 2년 전 사진이에요. 예. 근데 이준석 후보는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공부도 잘했고 뭔 고민이 있었습니까, 청년 때?
고민 많았죠. 애초에 제가 해야 했던 판단의 시점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젊은 시절에 프로그래머를 했기 때문에 저는 돈 많은 비즈니스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중간에 제가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면서 사회활동이라는 것에 이제 눈을 좀 뜨게 되고, 그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정치권 영입제의까지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하게 된 건데, 뭐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연예인을 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뭐 정치에서 이제 출마를 할까 이런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적인 청년이 겪고 있는 그런 고민들, 아까 얘기했지만은 잘하는 일을 할까, 아니면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할까, 아니면 도전적으로 남들이 해보기 어려운 경험을 해볼까, 이런 경험 속에서 와 있는 거고요. 저는 당대표 선거도 경험 쌓기에 도전하는 건 이제 아닙니다. 이제 저는 충분하게 정치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 생각하고 세상을 바꿔보기 위해서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준석 후보가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이준석 후보가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인지 1분 동안 브리핑을 듣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키워드 뽑으면서 비트코인, 유튜브, 비혼 이런 얘기를 이제 썼는데요. 제 관심사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올해 초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광풍이라는 게 왜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은 소득보다도 이제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중에 집 사고 차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취득 여력이 있을까? 첫째로는. 둘째로는 유튜브라는 거는 결국에는 개인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표출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이제 여론을 장악할 수 없는 구조화에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의 일환이라 좀 생각하고요. 비혼이라면 저도 약간 요즘 고민하고 있지만 저는 결혼 정말 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은.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일을 하고 싶은데 혹시 결혼이 그게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부터 해가지고 그 고민이 많아진 지점 속에서 청년들의 문제가 있다 보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걸 규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옵션이 많아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다양화된 고민들, 청년의 특성을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준석 후보가 나머지 5분의 후보 중에서 일정 후보들과 자유롭게 사고 토론을 하실 수 있는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은 이준석 후보가 갖고 계시고요. 역시 질문하셔도 되고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상대방 발언 시간만 충분하게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요즘 청년들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키워드가 결국에는 공정성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봤을 때 왜 저런 사람이 왜 불공정하게 저런 권력을 취득해가지고 휘두르느냐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노했던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당에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확보해 나갈 때 이제 그게 관심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경제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과 소득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라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성공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질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 하는 거 보면은 도저히 집 사기 어려워질 것 같은 환경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손학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장관도 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시니까 혹시 자산 불평등을 위해서 정치권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어떤 정책들이 가능할까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네. 공정한 저희가 말이죠. 네. 지금 이 정부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해나간다고 하는 게 적폐청산 아닙니까? 요즘 뭐 워낙 경제가 어렵고 그 고용이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재벌 개혁 같은 것들, 그리고 재벌의 그 승계 문제가 사회적인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저는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그대로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그대로 갖고 가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편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생기고 하는데, 우리가 자산을 공정하게 분배를 하고 그것이 그 젊은 사람에게 재벌가가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출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써버리자, 뭐 자동차다 뭐 이렇게 써버리고 이런 것은 안 되고, 일을 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뭐 그런 면에서 공정한 그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키워드로 삼았던 것 중에 유튜브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기성 언론 또는 기성 세대의 메시지에 이제 좀 순응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하태경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사이다 발언 이야기하셨는데, 굉장히 또 매체에 대한 이야기 깊으시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기성 언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청년들이 다양한 메시지를 추구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적응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대표가 되시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사실 여론 조작을 정치인들이 하고 이러는 것도 그만큼 이제 여론 형성의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인데 우리가 뭐 드루킹을 비판하는 걸 하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제가 대표가 되면 우리 이준석 후보한테 정권을 위임하겠습니다. 미래 정책 제일 잘해요. 제가 대표도 위임할 거예요. 그렇게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우리 당에서는 네. 저하고 이준석 후보가 합심해가지고 네. 매일매일 팟캐스트 하고 네. 우리 저기 이쁜 우리 사회자 언니 모셔가지고 빵빵 터뜨리고 아무튼 미디어 대국민 접촉 미디어 1등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디오 끊으실 거예요? 라디오도 해야죠. 왜냐하면 저보고 자꾸 끊으라고 그러는데 네. 그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서 끊으면 우리가 손해예요. 옛날에 민주당이 종편 끊어가지고 얼마나 후회 많이 했어요. 이제 다 나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세 번째 키워드 비호는 이제 아무래도 결국 젊은 사람들은 여성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성들도 결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직업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권은 의원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성공적으로 하셨는데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사실 그 남성이 어렵다. 우리 이준석 후보는 그거 생각하지만 여성이 더 어렵습니다. 무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요. 네. 많이 개선했다고 그러지만 아직까지 그런데 출산율 많이 낮아졌잖아요. 100조를 지금 썼습니다. 효과 없습니다. 그러면은 처방은 뭐냐? 돈으로 안 됩니다. 남녀 사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여성의 지위를 좀 향상시켜야 된다. 특히 의사결정권자의 여성이 들어가야 된다. 이 사회는 남성이 편하게 지내도록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여성도 여성이 편하도록 같이 그런 사회가 된다면은 육아도 하기가 쉽고 결혼해서 남녀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살아가기가 쉬운 사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성의 어떤 그 지위 향상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대표가 되면 하태경 의원님께 언론에 대한 전권을 그리고 또 권은 의원님께 이 여성 정책에 대한 전권을 손학규 대표님께 자산 불평등 해소의 전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뭐 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가끔 중간에 SNS 들어오셔서 생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생방인 거 증명할 테니까 제가 화장실 갔다 어떨까요? 아, 예? 예? 예. 그러십시오. 예. 예. 자, 본인의 기회를 이제 하시는 거니까.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바른미래당이 주최하고, 바른미래당이 주최하고, 위키트리가 주관하는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출 합동토론회. 중간에 화장실 가시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제 생각에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처음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비전 토론 이제 두 분 남으셨는데요. 두 분 다 경력이 화려하셔서 제가 궁금합니다. 다음 순서는 김영환 후보님의 사진을 좀 준비해서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김영환 후보는 직업이 많기로 유명하신데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을 한 장을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아마 선거 캠프에서 여러 장을 이렇게 짜집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것 같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제가 복잡한 삶을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찍기 어려운 사진인데 감옥조치 위반으로 감옥에 있을 때 면회실에 홍보딱지 앞에 나올 때 우리 아우가 찍은 것 같습니다. 이거 저도 하나밖에 없는 사진인데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노동자 생활할 때 전기 기능사 2급부터 자격증을 이렇게 6개를 갖게 되는 그런 자격증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청주 럭키 공장에서 찍은 사진 같습니다. 그때 계장공으로 일할 때 찍은 사진이고 요건 이제 복학했을 때 재학생 시절 사진인데 이 사진을 아내가 가져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한 건 1973년인데 2번 제적되고 3번 입학하면서 네. 결혼할 때는 이렇게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졸업할 때는 그래서 15년 만에 대학을 졸업한 15년 만에 대학을 졸업한 예, 그 사진이 자, 되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한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그리고 해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1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 정말 기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젊은이들한테 좋은 직장이 없는 것,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고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니는 일, 또 취업하는 일이 어렵고 또 결혼하기 어려운 지금 비혼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결혼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주거 생활을 안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해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기성세대가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처지가 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은희 의원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직 시간을 충분히 더 쓰셔도 되는데 아직 주도권 토론이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제언만 하시면 되는데 의원님께서 네. 급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말씀하신 주도권 토론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5분을 드리고요. 질문하셔도 되고 상호 토론하셔도 되고 모든 권한은 김영환 후보님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의 답변 시간만 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하나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스티브 잡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아까 말씀드린 산업공상 가운데 공인가 상인가? 공인인지 또 예. 정주영 회장, 뭐 이병철 회장 같은 분이 산업공상 가운데 공인가 상인가? 상인입니다. 네, 상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스티브 잡스는 물론 뭐 기술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빌 게이츠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파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젊은이가 취업을 할 때 관리직을 원합니다. 또 행정직을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산업공상의 사고방식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물건을 파는 기술, 마케팅하는 기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그런 것으로 생각을 바꿔줘야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중시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현대자동차의 연구소나 현대자동차의 무슨 관리직에 취직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대자동차를 한 달에 3대나 5대를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어디든지 스카웃돼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는 기술이 종합예술이고 그것이 중요한 그런 자본주의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우리 후보님은 목소리 굉장히 작은 걸 알았는데 오늘 막 청년들 만나니까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귀가 아픕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지금 이걸 취직을 못해서 삼수, 사수 뭐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구직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람 못 구해서 하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이 미스매치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면 한쪽에는 뜨거운 물이 하는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면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거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아까도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대기업 또는 공무원직 이런 것들이 결국 안정성과 그리고 고소득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뭔가 그걸 트레이드오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은 소득을 위한 좀 더 자신의 꿈을 위한 도전을 위해서 안정성을 희생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결국 정규직이면서 대기업인 사람, 비정규직인데다가 중소기업인 사람 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간 형태 중규직이라고 얘기가 나왔지만은 고용 형태가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미국에 처음부터 좋은 대학에 가지 않고 우선 뭐 커뮤니티 칼리지나 뭐 무슨 조금 낮은 학교 먼저 들어갔다가 편입학하지 않습니까? 편입이 가능하잖아요. 그것처럼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경험도 쌓고 경력 쌓은 다음에 대기업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면 이런 그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착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중소기업이 지금까지는 안 좋은 노동 조건으로 이제 많이 유명했지만은 벤처 시대에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저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가족도 없고 이런 시기에 많이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장려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견이 중요하죠. 지금 청년 실업 문제, 뭐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지만 참 이상한 것은 지금 현재 베트남에 6,000개 기업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아마 만여 개가 나와 있을지, 뭐 하여튼 외국의 많은 기업들 가운데 한 20%만 한국에 돌아온다면 일자리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리쇼어링이라고 합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돌아올 수 있는 정책,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한다면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요거에 관한 우리가 바른정당이 조금 더 앞으로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데려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 에어비앤비라고 아시잖아요. 예. 에어비앤비는 과거에 우리 시골에 있었던 민박집인데 거기다가 온라인 이거 결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버라는 택시는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뭐 나라시 택시라고 합니다. 뭐 이 지금 그 자가용 그걸 갖다가 IT를 연결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만 우리 동네방네에 있었던 우리 다방이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IT 문화 결합해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시장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프라인을 무시하지 말고 오프라인이 지금 귀환하고 있다. 거기다가 어떻게 IT를 결합하면 좋겠는가. 여기서 창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게 이제 O2O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결합이라는 것이. O2O 중에서 대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쪽을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양방향으로 같이 고려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독특한 전략을 구사하는 실제 독특한 전략인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진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토론은 정은천 후보와 함께 진행을 할 텐데요. 사진을 아까 저희 공방이 있었습니다. 누가 주인공인가. 네, 보여주시고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조금만 들어주시면 보이겠습니다. 잘 보입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이 사진은 제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생운동 하다가 농업으로 내려가서 이게 참달의 키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참달의 아저씨로 수록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키위를 해남에 가서 개발을 하고 한 3년 지나서 이 MBC에서 이 취재하는 과정 이게 지금 참달의 나무입니다. 네. 요즘 귀농을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갔던 배경이 그 고려대학교를 창업하신 인천 김선수 선생의 어록이 뭐냐면 최고 첨단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가장 낙후된 곳을 가라.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저는 농가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가장 낙후된 땅끝으로 가자 해서 해남 땅끝으로 갔는데 그게 오늘날 저를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청년들의 고민을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준비하신 내용을 1분 동안 우선 듣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 내용보다가 제가 하나 만드는 말이 있는데 존버가 대박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여튼 끝까지 버텨야 대박이 납니다. 저는 끝까지 24년 동안을 버텼더니 농업의 신화를 일으켰고 농식품 장관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 후배들에게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나온 해외 일자리 지금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국내 일자리 상황판 만들겠다고 아무리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런데 해외 일자리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해외 공간 우리 750만 우리 15%가 해외 교민이 있고 해외 공간이 167개가 있고 또 거기에 코트라가 127개 거기에 이제 코이카 40개 관광공사 24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해외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은천 후보에게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지목하셔도 되고 상호 토론하셔도 되는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추가로 좀 얘기하면 해외 시장의 상황판을 일자리 상황판을 제가 청와대에 걸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해외의 대사관에다가 그러한 일자리 상황판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로 우리 청년들이 나가게 해보자. 근데 제가 지금 일본을 갔을 때는 일본에 지금 한국 젊은이들 일자리가 2만 개 이상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외 유학까지 했던 우리 이준석 후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 일자리 정책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중동이 가득 차게 내보낸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근데 청년들이 약간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젊은 나이에 해외를 경험할 그런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그런 기회가 참 적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또 이제 시간이 몇 년 지나가지고 다시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확실히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두려움 많이 떨쳐내는 것 같다.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어떻게 그걸 지원할 수 있는가 그게 아마
정치권의 몫일 거라 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우리 학생들을 외국에 한 500명씩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굉장히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돈 나눠줄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지금 코트라이 K무브센터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원조국가가 됐기 때문에 코이카의 ODA 인턴 제도로 만들 수도 있고 해외 그 기업이 지사를 갖고 있는데 해외 대기업 지사에 인턴으로 지원을 해줘갖고도 그렇게 해외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계속 돈 논아주는 정책 그렇게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 김 의원님 어때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에 우리 동포가 한 800만이 있거든요. 유태인보다 더 많이 다이아스포라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 있는 기업에도 우리 한국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많은 창업 기회도 생기고 일자리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그 정부가 지금 청년 일자리를 공시생이라고 하죠. 공무원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그걸로 전체가 얼마나 많은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제도는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거 늘리는 것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가 정신을 키워야 되거든요. 아까 하태경 후보님, 그 네덜란드가 조직화, 규모화, 차별화, 기업가 정신. 요걸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그 기업 하나하나마다가 그런 기업가 정신이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전 유럽의 식품 시장도 다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뭐 그 얘기는 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네덜란드 제가 다시 아까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인구가 한 1,700만 돼요. 우리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어쨌든 고용 숫자는 우리의 한 10배 이상 넘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을 만들고 싶은 나라거든요. 우리는 누가 지금 대한민국에 기업 만들고 싶은 겁니까? 전부 다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저는 정은청 후보님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해외 일자리 강조하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기업 많이 만드는 걸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치권이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해외 일자리 말씀하셔야지. 지금 제 얘기는 국내 일자리 당연히 엄청난 54조로 투자하지 않습니까? 54조 투자해서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그냥 수직적으로 일자리 안 됩니다. 누가 기업가가 일자리를 만들지.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54조 중에 한 1조만 투자한다 해도 엄청난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하지 국내 일자리를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 좀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죠. 뭐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우리 농촌의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가 제안하는 게 태양광은 태양을 보고 우리 농민 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태양광과 우리 농업과의 결합을 하면 대단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한 농민 10만 명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분들이 우리 고향의 농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단지 농업만이 아니고 농업을 산업과 연결해서 다시 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것과 연계해서 네트워킹을 해서 뭔가 시너지로 효과를 이렇게 한다면 우리 농업에서 안정된 소득이 보장이 된다. 다시 얘기하면 농업이 좀 불안한데 그러한 것과 태양광과 그 다음에 농업과의 결합을 한다면 안정과 더불어 소득까지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거를 저는 실물 경제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보고 싶고 그 일을 만들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가 먹통이라서 알아먹지를 못해요. 알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해주셨는데 저도 방송 오래 했습니다만 좀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6분 후보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주최하고 위키트리가 주관하는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출 합동토론회 유튜브와 페이스북 생중계로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SNS 질문, 후보님 질문 있습니다인데 저희가 6분 공통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된 대로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많은 질문인데요. SNS로 들어온 공통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6분 공통으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30초입니다. 후보들이 만약 자기가 후보가 안 된다면 어떤 후보를 밀고 싶은가? 나 빼고 누구를 밀고 싶은가? 이게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30초 안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네티즌들의 상상력이라 제가 답변 드릴 수 없고요. 순서는
전칭 생략 하태경, 손학규, 이준석, 김용환, 정운천, 권은희 후보 순서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태경 후보께 나 외 다른 후보를 민다면 누구? 이유는 30초. 저는 자, 지금부터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1+1 투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당 바당 중에 하나가 됐는데 아직 화합이 덜 돼서 이번에는 국당이 100% 국당 후보만 찍어주고 바당 투시는 전부 다 100% 이렇게 찍어주면 통합의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득불 제가 아니면은 국당 출신 분들이 두 분인데 제가 볼 때 원조 국당은 김영환 후보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중심을 지키고 계신다. 김영환 후보를 추천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학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 외에 딴 사람을 후보로 추천한다면 누구일지 이유를 30초 동안 듣겠습니다. 그런 질문은 왜 받았어요? 저는 권은희 의원을 전 의원이시죠. 지지하겠습니다. 왜? 뭐 이미 당선이 돼 있으니까 말이죠. 지금 하태경 의원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당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당 대표를 앞으로 통합하고 개혁하고 혁신하는 당 대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께 30초 드리겠습니다. 추천하십시오. 저는 요즘 하태경 의원님이 약간 오락가락해가지고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개혁의 키워드를 내세우고 있는 후보는 몇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들 각자 개혁 아젠다가 있지만은 제가 당연히 대표돼야 되고요. 안 되면 하태경 의원님이 되면 제가 옆에서 엄청 닥달해서라도 제가 하고 싶은 걸 반프로치라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당대표 되고 하태경 의원이 최고위원 되신다고 한다면은 제가 충분히 중요한 역할, 그 홍준표와 싸우는 역할보다 더 중요한 역할 제가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영환 후보에게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천하시고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원래는 아무도 추천 안 하고 저를 찍어달라고 거꾸로 얘기하면 다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 하 의원께서 저를 또 지정해줘가지고 마음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 표는 좋아하는 사람 찍고 한 표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후보를 찍는 게 옳지 누구를 찍으라고 해서 제가 찍으라고 해서 찍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찍어달라고 해도 지금 바쁜 판이기 때문에 하여간 좀 미안합니다. 네. 아마 판단은 당원분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정은천 후보께 30초 드리겠습니다. 추천하시고요. 네, 답변 주시죠. 이번에 참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쳤는데 거의 국민의당이 70%인데 오히려 거꾸로 2명 되시고 바른정당 출신이 4명 됐어요. 근데 또 비율은 7대3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까 하태경 후보 말씀대로 바당은 바른정당은 국민의당 표 찍어주시고 국민의당은 바른정당 표 찍으시면 비슷비슷해가지고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추천 안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추천을 안 하셨습니다, 후보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교차 투표하자. 자, 마지막으로 권은희 후보님 추천의 이유와 함께 30초 듣겠습니다. 네, 저는 모든 분들 다 찍어주고 싶은데요. 2명밖에 선택을 못해서 한 표는 어쨌든 이미 우리 K보트 시스템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한 표는 저를 찍었고요. 한 표는 찍었는데 비밀 투표라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테스트 문자였는데. 테스트 문자였어요. 그 테스트 문자였어요.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손학규 후보님 저를 또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실시간 대화창으로 여러 질문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름은 좋았어요. 네. 저희 누리꾼들의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예. 자, 오늘 방송 보고 계신 누리꾼 분들께서 이 답변을 포함하여 와, 저 사람 참 새로운 면을 봤다 하시면 인싸에 추천해 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토론회가 끝나고 위키피를 통해서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인싸가 누군지 저희가 다 대신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만 마지막 발표하고 순서는 발표 안 하십니다. 네, 그렇죠. 예.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기의 영향이 있으니까 꼴등 같은 거 발표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당대표 합동 토론회 이제 마무리 발언 순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발언은요, 네티즌과 당원 여러분께 내가 왜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 호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손학규 후보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후보 마무리 발언 30초 드리겠습니다. 오늘 태풍 쏠릭의 상륙을 앞두고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나라가 어수선해 있는데 네티즌 여러분들 진지하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년이 없다, 이 말이 없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활발하게 해서 청년들 기업 참여의 기회가 높아져야 되고 청년 창업의 기회를 나라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벤처를 많이 만들어서 그 중에 많은 그 기업들이 살아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네. 룰은 룰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자, 다음은 이준석 후보의 30초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이제 정치도 젊어져야죠. 아까 낙후된 곳을 찾아가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했습니다. 낙후된 곳, 대한민국 가장 낙후된 곳 어디냐? 정치거든요. 젊은 사람 바꿔보고 싶습니다. 30초밖에 안 주니까요. 더 긴데요는 이 중에 아마 페이스북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아마 절 겁니다. 제 친구들이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제 계정 검색해서 지금 등록하시면요. 제가 긴 질문도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후보의 마무리 발언 30초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낳지 못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겠구나. 젊은이들 곁에 서 있는 그 목소리를 듣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정은천 후보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 30초. 저는 25년 동안 벤처 농업인 출신으로 농식품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전주에서 지역장벽 30년의 장벽을 깨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못한 지역장벽 깨는 동서통합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이 에너지로 우리 바른미래당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해본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한 일자리 문제로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권은희 후보께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6.13 선거 이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전부 상체기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 이런 당의 이런 상황을 볼 때 엄마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엄마 손이 약손입니다. 저희 그 따뜻하고 감성 있고 또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저 권한이가 우리 바른미래당 당대표의 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태경 후보 마무리 발언하시죠. 오늘 일관된 주제입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계층이 독점하는 현재의 일자리 철갑통 구조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 노조, 선생님 평생 직장 보장되는 것,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이 일자리 독점 구조는 없어져야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대접받는, 공무원이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자, 바른미래당이 주최하고 위키트리가 주관한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출 합동 토론회 이제 끝이 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마음은 있었지만 당원들과 누리꾼들의 약속이라 오늘 진행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예상보다 좀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120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 차기 바른미래당을 이끌 당대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보는, 그리고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6명 후보께서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바른미래당과 이키트리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된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출 합동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렇게 앞에 보고 인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